비로한 대지를 물리치는 세 가지 비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이렇게 검색을 하죠. 황당하게 저는 연관 검색어가 돼지가 1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정말 솔루션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4개의 글을 같이 읽으면서 비로한 대지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물리치는 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개의 글을 같이 읽어볼 건데 여러분도 오늘 또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여러분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무조건 좋은 글이 나옵니다. 실제로 서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절대 한 번만 읽고 끝내면 안 되시고 밑줄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그은 거 정리도 해보시고 또 밑줄 그은 부분 발췌독도 해보시고요. 낭독도 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면서 진짜 좀 속된 말로 이 책은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는 만큼 내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책입니다. 오늘도 같이 읽어보면은 진짜 바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 책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글은 제가 한 2번 소개해드렸죠.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책에서. 왜냐면은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인간관계가 핵심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쓸모없는 싸움을 괜히 만들고 괜히 말려들어서 그때 내 인생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필사도 했거든요. 필사하면서 대지야 씨름하지 말아야지, 대지야 싸우지 말아야지, 이거를 계속 스스로 이렇게 옹알옹알 하면서 되뇌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오래전에 대지야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대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문장 자체가 너무 좋죠, 여러분. 그렇죠? 수준이 맞지 않는 이와 다투는 일은 대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나만의 평온은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때로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난 저 사람한테 솔직히 상처를 주고 싶어. 이건 좀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을 나도 힘들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진흙 속에 뒹구는 것이 본성인 이에게는 그 비열한 다툼조차 유일 뿐이기 때문이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 품격을 잃고 상대가 원하는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가장 현명한 승리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당당한 외면이다. 이게 댓글로 진짜 많이 달렸어요. 돼지 관련 쇼츠 롱폼 영상에 맞아, 당당한 외면이지. 그냥 이걸로 삶의 퀄리티와 품격을 너무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뭐예요? 당당한 외면. 진흙탕 근처를 서성이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이다. 무모한 씨름 대신 침묵과 거리를 택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우리는 타인의 비로함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이런 글을 여러분 10번, 20번 읽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글이 내 DNA에 박혔을 때, 실제로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돼지를 만났을 때, 그때 이 글을 10번, 20번 읽은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할 거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할 거예요. 어떻게? 능동적인 침묵과 온전한 거리를 선택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글이에요. 이런 거 필사 꼭 해보셔야 돼요.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은 이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글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고려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인간관계론 소개해드릴 때 거기에서 원서를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영어 원문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언이 있다. 이거 아직도 제 카톡 프로필이거든요. To know all is to forgive all. 뭐죠?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명언이죠.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이해는 자신의 편견을 유보하고 타인의 삶이라는 낯선 궤도에 접속하는 겸허한 시도에서 시작된다.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잘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상대가 처한 배경과 그를 형성한 역사를 도외시한 채 내리는 판단은 타인의 본질을 오독하는 오만이자 차가운 선입견의 투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을 깨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행위다. 그가 견뎌온 무게와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그가 내린 선택의 정당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설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이별이 마음에 들어. 이별이 마음에 들어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외계인이 1978년에 지구에 떨어져서 미신 공장에 들어가서 사는 얘기인데 1978년의 시대상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딱 어머님이 20대 때 일을 하기 시작한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죠? 이해란 내 시각을 정답이라 확신하는 오만을 버리고 타인의 맥락 속에서 도출된 그만의 진실을 인정하려는 능동적 의지다. 타인을 포용하는 힘은 공감의 상상력에서 나온다.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가 걸어온 거친 길을 상상해보는 과정을 거칠 때 인간은 혐오라는 쉬운 선택을 버리고, 이게 진짜 제일 쉽고 원초적인 선택이거든요. 혐오라는 거는 선택을 버리고 존중이라는 성숙한 가치를 택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힐 때 우리는 비좁은 세계관을 벗어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낸 한 사람의 고유한 문장을 마주하게 된다.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네요. 이거는 다시 읽으면 여기에 밑줄 치고 싶네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어볼 때마다 저처럼 다른 색깔로 밑줄을 쳐보세요. 그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자주 드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누가 여러분을 자꾸 툭툭 쳐요. 툭툭 쳐요. 기분 나쁘죠. 가만히 있는데 툭툭 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거나? 뭔가 이 사람이 날 좀 추행하나?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고를 줘요. 좀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요.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툭툭 쳐. 또 툭툭 쳐. 도대체 왜 이렇게 툭툭 치시는 거야 하고 딱 밑을 바라보니까 한쪽 다리가 예를 들면 의족인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죠. 왜? 그거는 이제 상상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직관적으로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이쪽으로 와서 기대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코비 책에 나왔던 사례죠. 지하철에서 어떤 꼬맹이 2명이 막 난리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막 의자에 올라갔다 떠들고 깔깔대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애 아빠가 저기 있어요. 근데 애를 통제를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할게요.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냥 그걸 이제 참다 못해 어떤 분이 가갖고 지금 스마트폰만 볼 게 아니라 애들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세요라고 이제 뭔가 이게 훈계를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분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내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아내 사진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저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된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고 욕할 수 있는 사람, 짜증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버렸는데.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엄마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아이들이 밝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누가 나를 괴롭혀,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해. 일단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도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상처를 숨기고 그 사람도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였으면은 이게 의외로 한 번에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는 돼지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인생에 뭐라 그럴까 그냥 깊이를 훨씬 깊게 만들어주는 태도이자 관점이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글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렇죠?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제가 100번 읽으라고 100번 써보라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한 글이에요. 우리 프랭클 박사님.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죠. 이거 또 읽어볼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담겨 있다.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는 미세하지만 거대한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너무 진짜 완성도가 높은 문장인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미세하다는 건 여러분 작다는 거예요. 근데 거대하대요. 근데 이 반응과 자극 사이에 있는 공간은 정확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세하지만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극이 오면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화를 내거나 굴복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응답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삶에 진짜 행복도가 2배 올라가거든요. 돼지가 날 괴롭혀요. 거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반응은 편도체로 하는 거고요. 대응은 전두엽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고 똑같은 어떤 리액션이지만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요. 편도체 반응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선택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이걸 인식조차 못해요.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외부의 강요가 미치지 못하는 내면의 성소이며 삶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다. 이 공간을 점유하는 능력은 곧 자유의 크기와 직결된다. 자극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인생이 자극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자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르는 것은 오직 개인의 역량이다.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라도 반응을 선택할 권리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이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 근골격계가 여기저기가 아파서 진짜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걸 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해요. 그래 아프니까 운동을 해야 돼서 여전히 여기저기가 아프지만 운동한다고 한 번에 낫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겸사겸사 운동을 하게 돼서 다른 데가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구나. 아픈 게 전화위복이 됐구나. 여전히 아파요. 오늘도 아파갖고 제가 스스로 셀프 마사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 미세하지만 거대한 공간을 잘 인지해서 이 거대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그래서 이게 내면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부 자극일 수도 있고 외부 자극일 수도 있는데 그 자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장이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넓히는 과정이다. 왜? 이게 미세하지만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한 것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거대한 공간을 넓혀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처음엔 순간의 불가에 놓치기 쉽지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한 호흡 고르고 충동을 멈추는 연습을 반복하면 이 틈은 점차 확장된다. 진정한 자유는 이 내밀한 보루를 자각하고 사수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여러분 100번 써보세요. 100번 낭독을 해보시던가.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보다 빨리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글입니다. 오늘 마지막 글. 그 다음에 이게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돼지가 괴롭힐 때가 너무 괴롭고 진짜 인생이 절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최후의 카드예요. 또 프랭클 박사님이네요. 저는 의도하고 뽑은 건 아니거든요.
글을 보고 뽑고 지금 이제 이거의 화자를 본 건데 우리 선생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인간이 맞닥뜨린 가장 깊은 절망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3대 심리욕구 뭐죠? 통제감이죠. 이거는 여러분 사회 과학입니다. 외부 세계를 바꿀 힘을 상실한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하는 존재론적 과제 앞에 놓인다. 문장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낭독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접하던 수준의 문장 구조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쓰는 어휘가 아닌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존재론적 과제 이런 거 낭독하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부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건 뭐예요?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성장과 발전은 뭐예요? 안 해본 거를 자꾸 반복하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뇌에 만드는 게 그게 뇌과학적으로 발전이고 발달이에요. 아셨죠? 이때의 변화는 단순한 적응이나 체념이 아니다.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무너진 자아의 틀을 재구성하며 인격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면의 도약이다. 변화의 초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순간 그러니까 돼지에서 나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상황은 비극일지라도 인간은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시련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의지이며 어떤 물리적 구속도 침범할 수 없는 정신의 자유를 선언하는 행위와 같다. 가장 거대한 변화는 상황을 바라보는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외부의 폭풍을 멈출 수 없다면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게 뭐 인생 진리겠죠. 그렇죠?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저항하기보다 나 자신의 본질을 가다듬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귀한 삶의 궤적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 사람 관점도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당당한 외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질문도 해보세요. 저를 자꾸 왜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습관적으로 괴롭히면은 진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뭔가 바뀌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이직해야죠. 아니면 뭐 창업하시던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와 자기 개발은 인생의 거의 60%예요. 자기 개발을 해야 이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기 개발을 뭔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럴 만해요. 자기 개발에 시크릿이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그래요. 비나이다 하면서 100번 쓰는 게 이런 글을 써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글을 100번 쓰는 진짜 허무맹랑한 시도가 뭐예요? 자기개발 관련 책들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외면해야죠. 그거는 분리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걸 써서 내가 뭔가 흔들리는 나 자신을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쓸만하죠.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져.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썼기 때문에 100억을 벌 거야. 안 됩니다. 그거 쓰라고 알려준 사람들만 100억 버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실험도 있어요. 되게 깊은 실험도 있어요. 기도 관련해서.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나 이런 거 다 시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결과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맨날 하냐면은 그렇게 바램으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중국이 월드컵 우승하겠죠. 10몇억 인구가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들의 뭐 간절함은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진짜 중요한데 이 자기 개발을 비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내공이 낮은 분들이에요. 개발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핵심 부서가 뭐예요? 개발 부서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한 개발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셔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4개의 글을 같이 읽어봤고
여러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글들은 그냥 한 번만 읽고 끝날 게 아니라 필사를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해요.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1번부터 100번이 거인을 쓰다 1권으로 필사집, 거인을 쓰다 2권으로 101번부터 200번.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총 260개, 60개는 필사집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게 이제 뭐 개정판이 나올 때 제가 300개를 채워서 전용 필사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거인을 쓰다로 지금 필사를 하고 계세요.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 3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1년 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개인 노트에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필사집이 좋은 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낭독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차분하게. 그럼 뇌가 받는 자극이 다르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달라요. 그 다음에 필사를 해보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낭독을 이 타이핑된 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글씨로 쓴 글을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럼 템포가 달라요. 볼까요? 자신을 지켜내는 이렇게 글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썼죠?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템포가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읽는 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뇌가 인식하는 것도 여러분 글씨랑 타이핑된 글씨랑 다르고요. 그래서 요렇게 필사를 하신 다음에 그걸 낭독으로 마무리하면 한 번에 글을 3번 읽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필사 천천히 해도 20분? 이거 낭독하는데 여러분 3분에서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읽는데 30분. 너무 좋죠. 하루에 글 하나 아니면 2개 필사하고 낭독하면. 그쵸?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저는 그래서 필사를 열심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의 수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깊잖아요. 그 비밀은 여러분 이게 명언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명언이 아니라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뿌리 되는 책이 거인을 읽다거든요. 저는 진짜 거인을 읽다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명언집 중에 지금 압도적 독보적 1위 명언집이고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명언집을 이기려면은 명언을 1000개를 넘게 큐레이션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영어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인공지능으로 좋은 명언 1000개 찾아줘. 못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찾게 되면은 뭐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기 긍정 그런 식으로 많이 갈 텐데 여기에는 철학, 진리, 인간관계, 생산성 별의별 명언이 다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명언집 한 개는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보다 함축적인 책이 없거든요. 시집이 되게 함축적이지만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결론의 함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요것만 읽어보시면 요 명언의 설명이 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깊이가 말도 안 되게 깊어지고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스펙트럼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2권의 책은 하나의 세트로 꼭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